오늘 매일 그대와 3부 초대석에는요. 하이큐 치과 배혜옥 원장님과 함께하는 치아 지킴이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배혜옥 원장님 나오셨어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달간 계속 더웠는데 네. 잘 지내셨죠? 예. 안에서 있으니까 그렇게 더운 거는 잘 모르겠는데 네. 항상 밖에 나오면 너무 덥더라고요. 오늘은 날씨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네. 오랜만에 진짜 비가 와서 저뿐만 아니라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또 원장님도 제가 아까 방금 여쭤봤는데 네. 비가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좋으시다고 네. 또 그렇습니다. 평소에도 비 오는 거 좋아하신다고 하네요. 우선 여기는 더우니까 그쵸. 비가 한번 오면 이렇게 온도가 확 내려가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이 마음도 좀 이렇게 바뀌는 것 같고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왠지 모르게 원장님은 이렇게 비 올 때 네. 좋아하는 음악 틀어놓고 이렇게 막 분위기 잡고 이렇게 즐기실 것 같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 그러시겠네요. 진짜 네. 생각해보니까 일하시고 또 집에 가면 또 자녀분들 있으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예. 그냥 상상 속에 네. 그렇게 하고요.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 치아 지킴이 저희 치아를 지켜주시려고 하나요? 그러니까 오늘은 치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네. 이제 우리 미 그러니까 뷰티 음. 미의 어떤 기준하고 변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제가 조사라면 조사인데 했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오, 재밌겠다. 예, 네. 우리가 보면 그 미의 기준이라는 게 시대에 따라서 많이 다르고 네. 그리고 심지어는 같은 동시대라도 지역 어떤 국가에 따라서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예를 보게 될 것 같으면 그 시대에 따라서 그 미의 기준 특히 이제 그 여성분들의 미의 기준이 또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어떤 표준이나 기준인을 정할 때 보면 누구를 봅니까? 미의 기준을. 미스 코리아. 예, 미스 코리아를 보죠. 그래서 미스 코리아를 보더라도 이제 변화를 하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네. 그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 어떤 그 미스 코리아에 그게 있는가 봤더니 이제 키하고 몸무게가 있겠죠. 예, 그렇죠. 그 항상 보통- 이렇게 공개를 하고. 네, 맞아요. 그렇죠. 항상 뭐 어떻다고 나오는데 1970년대에는 그 미스 코리아의 평균 키가 166cm였던. 오, 네, 굉장히 우리 작죠 지금. 평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들보단 작지는 않지만 그쵸. 그냥 어쨌든 예. 미스 코리아라고 하기에는 작죠. 지금보다는 예. 훨씬. 그래서 1980년대는 한 2cm가 좀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68.3이래요. 그래요? 예. 그런데 1990년대 와서 네. 그때 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172.9 그러니까 이제 173. 170을 훌쩍 넘었네요. 예. 173이면 제가 176인데 네. 그러니까 거의 뭐 하에 신으면 저보다 훨씬 크신 분들. 그렇네요. 예. 진짜 시대를 잘 태어나야 되는 게 저 예. 같은 경우도 예. 70년대, 80년대 미스코리아 하면 괜찮겠네. 뭐 나가지는 못하겠지만 예. 키가 그렇죠. 계속 키가 보면 커지네요.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더 커지지는 않을까 생각되는데 더 커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서양 체구처럼 되면 또 바뀌겠죠. 그런데 네. 재밌는 거는 몸무게를 보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1970년대 166cm의 그 기준의 그 어떤 평균의 몸무게는 똑같이 50kg 정도였답니다. 네. 진짜요? 예. 그러면 지금 키는 계속 커지고 평균 키는 그쵸. 몸무게는 동일하니까 더 마른 체형을 그렇죠. 그렇게 이해 되겠죠. 기준이 된다. 예, 그러니까 166cm에 50kg 그리고 173에 50kg는 이제 체형 자체가 다르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그래서 우리 미인이라고 아니면 뭐 기준 어떤 표준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30년 전에 미인이 뭐 지금하고 또 다를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농담 삼아서 말하기로 시대를 잘 타야 된다 그런 맞아요.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농담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슬픈 예. 현실이에요. 예,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이제 어디에서 태어났냐에 따라서 이제 미인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은 그렇게 미인의 어떤 기준이 바뀌는데 어떤 치아에 관한 이제 잘 변하지 않는 그 미의 기준 네. 이런 것들이 보면 그 치아에 관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는 이제 건강한 치아, 건강한 치아. 건강한 네. 치아하고 그리고 또 깨끗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가지런한 치아들, 특히 이제 가지런한 치아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치아가 이제
예쁘다, 뭐 아름답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오늘의 주제는 건강한 치아는 아니지만 이제 덧니. 아, 덧니. 네, 덧니에 대해서 이거를 첫 번째는요. 어떤 게 덧니고 어떻게 해야 되며 뭐 어떤 치료가 있는지 그리고 뭐 나는 이제 본인께서는 어떤 치료가 맞는지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허락하는 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덧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신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이 주변에 흔히 볼 수 있어요. 덧니 그쵸. 나신 분들. 예, 예. 근데 그렇다면 덧니는 왜 생기는 거죠? 덧니가 생기는 게 원리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치아에 그 치아는 공간을 하지 않습니까? 치아에 네. 뭐 넓이가 있고 길이가 있어서 음, 그 치아 공간과 그리고 또 치주골 이제 턱뼈죠. 네. 턱뼈의 공간과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치아의 공간은 뭐 치아 자체는 뭐 크기가 10개 정도를 치아가 있을 공간이 있는데 네. 치아가 11개가 있어요. 어, 예, 그러면 어떻게든지 치아가 나오는데 네. 공간이 작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다. 서로 이제 엇갈리는 예,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입이 작아서 뭐 치주골이 공간이 많이 없는 경우에 네. 이제 치아가 나올 때 특히 이제 뭐 송곳니라든지 송곳니가 많이 덧니가 송곳니가 나죠. 예,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전문적으로 크라우딩이라 그래요. 크라우딩 이제 이렇게 아, 겹쳐서 크라우드 한다는 건 복잡하다는 너무 뜻인데 빽빽하게 예, 복잡한. 빡빡하게 네. 엇갈려 있는 크라우딩이 생겨서 이제 그런 공간이 되고 또 반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치주골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많이 넓게 나 있으신 분들이 치아와 치아 사이 틈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리가. 예, 틈이. 그래서 틈이 있는 경우에 덧니가 나는 경우는 뭐 별로 없는 경우가 많고 네. 일반적으로 이제 공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나는데 이제 아까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송곳니 네. 이렇게 뾰족한 치아 앞쪽 치아 옆쪽으로 나는 치아가 덧니가 많이 나오잖아요. 왜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보면 우리가 치아가 나오는 순서가 있어요. 네. 다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뭐 앞니 아래쪽이 먼저 나오고 앞니 위에가 나오고 뭐 6살 때는 뒤에 어금니 안 나고 이렇게 다 어떻게 되면 프로그램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자라면서 이렇게 알아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특히 이제 위쪽 송곳니 같은 경우에는 앞에 치아가 나고 그리고 송곳니 뒤에 있는 치아가 먼저 나고요. 네. 그리고 송곳니가 나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공간이 이제 확보가 된 경우는 송곳니가 알아서 그 자리 나오지만 네. 벌써 앞니하고 그 뒤쪽 작은 어금니 쪽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공간이 확보가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뒤쪽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입술 쪽이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송곳니 쪽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나오는 그 시퀀스 상으로 네. 가장 뒤쪽에 나오기 때문에 아. 공간이 없을 때 그 치아가 나오면서 앞쪽으로 밀려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송곳니가 그 주변의 치아보다 가장 늦게 나오기 때문에 예. 자리가 부족하면 덧니가 되기 쉽다. 맞습니다. 아, 잘 알겠습니다. 네. 아, 저희 채팅창에서 8282님께서 덧니가 치료가 가능한가요? 예. 나고 있을 때 어떻게 수술하남요? 이렇게 예. 여쭤보셨어요. 계속 이야기 뒷부분에 나눠 주실 건가요? 네. 어쩌면 지금 방송- 답변을 방송 다 들으셔야 됩니다. 네, 지금 답변 주시기보다는 계속 지금 뒷부분에 설명을 해주시니까 파리파리님 계속해서 방송 들어주시면 답변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송곳니가 이 덧니가 많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덧니로 송곳니가 나게 되면 그걸 빼줘야 하나요? 그 보통 우리가 말을 하기를 가장 많이 듣는 이제 특히 어린 자녀들 있으신 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하세요. 네. 이 덧니 나기 때문에 이제 음. 치아를 줘야 된다. 아니면 뭐 어린애인데 이렇게 덧니가 났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치아가 다 나오기 전에는 그 방향 자체가 뭐 덧니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완전히 다 내려오면서도 자리를 잡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서 우선은 송곳니 제가 말씀드렸는데 송곳니는 절대 빼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송곳니는 예를 들어서 아마 자녀분들이나 교정을 하셨던 분들의 뭐 치아를 뽑아야 되는 경우, 그냥 치아를 뽑는다는 게 아까 처음에 제가 이제 덧니의 그 원리를 말씀을 드리면서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간이 부족하면 공간을 늘리거나 치아 개수를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공간을 늘릴 수는 없죠.
네, 못 늘리죠. 예, 공간이 있는 공간을 활용을 할 수는 있지만 공간 자체를 늘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치아 자체를 빼고 그렇게 하는데 치아를 빼는 경우에 송곳니를 빼는 경우는 없습니다. 송곳니를 그래요? 빼진 않고 보통 일반적으로 송곳니 바로 뒤에 있는 그 프리몰러라 그래요. 그 한국 분들이 아시는 뭐 작은 어금니라 그러죠. 네. 그래서 작은 어금니를 뽑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 그 공간을 확보하면서 다른 치아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송곳니가 말씀드렸듯이 송곳니가 덧니가 많은데 송곳니는 빼진 않고요. 네. 네, 그냥 왜냐하면 송곳니에 기능이 많아요. 우선은 이제 우리가 치아를 좌우로 이동할 때 송곳니에 치아들이 이렇게 걸치면서 뒤쪽 치아들이 이렇게 띄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갈리는 정도가 이게 뭐 전문 용어로 anterior guidance라 그러는데 이렇게 뒤쪽 치아들을 가이드를 해줍니다. 아. 네, 그래서 그런 역할이 아주 중요해요. 특히 이제 치아를 이제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기능들이 아주 좋아야지 네. 뒤에 어금니들이 많이 갈리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빼지는 않고 보통 위치를 적당하게 잡아주는 게 보통 교정에서 하는 거죠. 네. 네. 그렇다면 송곳니는 빼지 않고 그 송곳니 바로 뒤에 있는 치아를 보통 많이 빼게 되고 예예. 또 이렇게 교정으로 좀 위치를 바로 잡아준다. 이렇게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렇고 네. 이제 교정 원장님에 따라서 이제 치아를 뽑고 안 뽑고를 또 결정하시고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치아를 하나만 뽑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보면 그 모든 이렇게 좌우 대칭이지 않습니까? 대칭이죠. 예, 네. 대칭이기 때문에 하나를 뽑으면 이 위치를 조절하는 게 아. 맞지가 않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 2개를 뽑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에 하나씩. 양쪽에 하나씩. 어.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어떤 크라우딩 그러니까 이제 복잡하게 이렇게 얽혀 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래쪽만 있는 경우, 위쪽만 있는 경우보다는 아래 위쪽 다 이렇게 겹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보통 4개를 뽑죠. 그래서 어. 보면 송곳니 뒤쪽에 있는 경우를 많이 뽑고 이런 경우는 또 케이스가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치아가 뭐 트랜스포즈 됐다 해서 이 치아가 위치가 바뀐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또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원장님. 계속해서 뭐 덧니가 있을 때 또 어떻게 치료하는지, 어떤 안 좋은 점이 있는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원장님 항상 신청곡 저희 준비해 오시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오늘 준비해 오신 노래가 오혁의 소녀예요. 근데 정말 오늘 비 오는 날 딱 듣기 좋은 그런 노래인 것 같은데, 네. 자, 오늘 이 신청곡 준비해 오신데 이유라고 할까요? 자, 특별한 이유보다는 네. 이제 리메이크 곡을 좋아해요. 아, 네, 그런데 리메이크 곡도 보면 아주 그 전에 원래 불렀던 가수들이 너무 잘 부르면 네. 리메이크 곡을 만들기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부담이 되죠. 네, 부담이 네. 되는 뭐 그런데 이 노래는 그 이문세 가수분이 그 1985년도에 발표했는 곡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데 그 응답하라 1988이죠. 1988, 네, 1988에서 나왔던 그 노래예요. 그때 노래들이 보면 다 이제 리메이크된 리메이크 노래로 곡들이 예, 많죠. 곡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 여기에서 소녀라는 것을 이렇게 리메이크곡 어떤 거 할까 생각하다가 또 좋은 것 같아서 예, 그 아마 원작자가 좋아하지 않을까 또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리메이크가 하기가 참 어려운데 예. 이 곡을 들으니까 괜찮은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 곡입니다. 자, 오혁이 부르는 소녀 그리고 전하는 말씀까지 듣고요. 저희 계속해서 원장님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매일 그대와 3부 초대석에는 하이큐 치과 배혜욱 원장님과 함께 오늘은 덧니에 관해서 저희 이야기 나눠보고 있어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왔는데요. 오혁의 소녀. 어김없이 원장님께서 이 준비해 오신 신청곡 함께 들었는데 늘푸르님도 노래 너무 좋아요 하셨고 1020님 진짜 원장님의 신청곡은 언제 들어도 편함.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간 듣기에 참 좋습니다 하고 반응이 항상 이렇게 좋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 이야기 나눠볼게요, 원장님. 그 덧니가 있으면 이거를 뭐 어쨌든 뭐 뽑아야 되나 이런 질문하시는 분도 그 이유가 좀 보기 안 좋으니까 네. 그렇게 질문도 해주시고 한 것 같은데 그냥 미관상 그런 이유 외에 또 이 덧니가 있을 때 안 좋은 점이 또 있나요? 보통은 이제 가장 현저하게 보이는 게 미관상으로 그쵸. 덧니가 있었을 때
안 좋은 상태가 되고 심지어는 조금 심하신 분들은 이제 송곳니 같은 경우에 덧니 때문에 이제 입술 형태도 조금 이제 바뀌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닫혀 있어도 치아가 조금 돌출돼 있는 그런 상태가 있는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덧니의 어떤 안 좋은 점들이 있어요. 네. 이제 첫 번째는 씹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모든 치아가 씹는 선상에 이렇게 있어야지 그 기능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뭐 송곳니 같은 경우가 덧니가 나 있으면 아예 씹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돼서 그런 게 좋지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송곳니는 아닌데 뒤쪽으로 경우에는 뒤에 송곳니 뒤에 치아 제가 말씀드린 작은 어금니가 그쪽도 엇갈려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심하게. 그래서 치아가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앞쪽보다는 입천장 쪽으로 많이 붙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가 세 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맞닿고 있는 경우도 아주 많이 봤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되면 몇 가지 문제가 한쪽으로 씹기가 이제 불편하시니까 네. 양쪽으로 씹기 불편하시니까 그런 덧니 있는 쪽으로 안 씹게 되고 그러면 한쪽으로만 씹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또 말씀드렸듯이 치아들이 이렇게 많이 엇갈려 있는 경우에는 그 치아 관리를 하기가 쉽지가 맞아요. 않습니다. 관리하기 어렵거든요. 예, 이를 닫고 이를 닦아도 자꾸 칫솔이 이렇게 지나가 버리고 예, 그러면 치석이 거기 쌓이게 되고 그리고 네. 이제 심한 경우에는 그 덧니를 통해서 특히 이제 송곳니 같은 경우에 덧니가 심하면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충치가 생겨요. 예, 그 바로 접합면에. 네. 예,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되고 치석이 쌓이고 그리고 이제 심하게 오랫동안 장시간에 그렇게 있었을 경우에는 잇몸 질환까지 그 주변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잘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그런 어떤 치아 배열의 문제 때문에 그 치아가 한쪽이 심하게 갈리는 현상 네.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턱관절이나 심지어는 그 치아를 움직이는 그런 근육들에 있어서 무리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네. 덧니가 미관상 이 보기 안 좋은 거 말고도요. 이런 좀 다른 저희가 관리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네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요, 원장님, 이 덧니가 있을 때 그럼 치료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치료할 수 있죠? 우리가 치아라는 것은 하나만 문제가 생겨서 그 하나를 해결하는 거는 보통 뭐 충치 치료라든지 네. 치아 뭐 신경 치료라든지 그렇지만 치아 교요를 해결하는 거는 치아 하나만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덧니가 하나가 났다 해서 그거를 딱 빼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치아라는 것은 한꺼번에 그 이제 다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서로 연관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그 덧니가 안 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확보를 해서 이제 네. 덧니가 안 되게 그 기능상의 선상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교정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예. 교정을 해야 되겠군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교정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뭐 특별한 뭐 시크릿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첫 번째는 이제 그런 교정이 과연 좋은 옵션인가? 그것이 첫 번째 라인입니다. 첫 번째 이제 하셔야 될 거고. 네. 그러면 이제 교정은 뭐 언제 해야 되냐 그런 말들이 나올 건데 보통 어렸을 때 검사를 받는 거는 좋아요. 네.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유아 치아가 아직 있을 상태에서도 이제 교정 전문의 선생님들께서 보시면 이런 상태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있겠구나 그런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때도 볼 수가 있어요. 예, 연구치가 그러니까 나오지 않았을 때. 연구치가 나오지 않아도 이제 어떤 공간이라든지 네. 아니면 유아치가 나와 있는 형태라든지 이런 아니면 뭐 그 입천장의 크기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네. 적절한 치료 그러니까 인터벤션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아니면 네. 그 가는 방향에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그런 소화 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저 갑자기 예.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네네. 저도 아이가 있고 하니까 더 네네. 관심이 가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뭐 치과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네네. 그냥 어른분들께서요. 그 유치가 굉장히 고르게 난 아이는 네. 영구치가 나면 좀 비뚤고 좀 바르지 않고 또 유치가 좀 고르지 않고 그런 아이들이 영구치 나면 더 고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전 들어본 그런 얘기를 예. 들은 것 같아요. 들어보긴 했는데요. 네. 이제 우리가 영구치가 그러니까 유아치가 났을 때 턱의 크기하고 네. 영구치가 났을 때 턱의 크기는 다릅니다. 자라니까요, 그렇죠. 아이가. 계속 아이가 자라고 턱도 자라고 네. 그리고 턱이 자라는 그런 어떤 어느 정도만큼 자랄 것인지 그런 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 특별하게 어떤 뭐 입천장이
좁은 그런 상황이 있는 경우는 있지만 그거를 통해서 뭐 네. 일반 분들이 봐서 이런 경우는 항상 이렇게 되고 네. 이제 저런 경우는 항상 이렇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우선은 그리고 유아치아들이 이렇게 막 엇갈려 나오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런데 기다려 봐야 돼요. 그런 그쵸. 경우 많이 염려하시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특별하게 뭐 할 수 있는 그렇다고 유아치를 교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예. 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어렸을 때도 소아 교정을 해서 이제 first phase 뭐 ortho treatment이라고 해서 그거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연구치가 났을 때 교정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연구치가 났을 때 교정을 하더라도 우선은 방향을 틀어놨기 때문에 조금 좋은 상태에서 교정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2차 치료에서 그 기간이 좀 줄을 수도 있고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생각하시기를 뭐 나이가 들어서 교정을 하시느냐. 맞아요. 네.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면서 그런데 더 관심이 가고 나이가 드신 분들이 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저도 주변에서 꽤 봤어요. 예. 네. 그래서 뭐 40이 넘으셔도 교정하시는 분 아주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고 교정을 하면 말씀드렸듯이 잇몸 질환이 이제 더 좋아질 수도 있는데 잇몸 질환이 있으신 분은 또 교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치아가 이동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잇몸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그런 상태에 있으신 분들은 보통 뭐 잇몸 뭐 전문의하고 상담을 해보시고 네. 이제 교정을 해서 잇몸이 더 좋아질 잇몸이다. 아니면 교정을 하면 더 리스크가 더 많겠다 이런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치아가 많이 흔들리시는데 치아를 움직여서 이제 올바른 곳에 놓는다는 거는 그렇게 좋은 옵션은 아닙니다. 네, 그런 것 같네요. 네. 저희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그 앞니가 네네. 좀 덧니처럼 좀 비뚤게 나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네네. 앞니는 이렇게 바로 보이니까 네.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시고 미관상 좀 보기가 그런데 네. 이 앞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치료를 하죠? 보통 이제 처음에 기본적인 원칙은 이제 교정 치료를 해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이것저것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실 수 없는 상황이 될 경우에는 우선은 뭐 치아의 위치가 아주 심하게 덧니는 아니고 살짝 삐뚤어졌다든지 네. 이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교정 아닌 뭐 예를 들어서 크라운을 씌워서 이것을 똑바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앞에 치아가 이렇게 삐뚤한데 거기다가 뭐 비니어라든지 네. 뭐 레미네이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아니면 뭐 크라운 전체를 씌워서 이제 겉에 있는 부분을 이제 스트레이트하게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도 교정이 아닐 경우에는 그런 옵션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 예를 들어서 집에서 누가 했다고 아니면 친구가 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다는 아니에요. 개개인마다 다 다르니까. 예,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구강에서는 심지어는 1mm도 아주 큰 차이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구나. 그 교정하시는 분들이 1mm를 어떻게든지 하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 정도 차이가 치과에서는 엄청 큰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보기에는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이거를 심지어는 뭐 스터디 모델을 해가지고 봐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상황을 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뭐 그런 궁금한 상황이 있으시면 네. 가시는 치과에 여쭤보시면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는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절대 가능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덧니를- 크라운이나 그걸로 공간 때문에 비닐을. 이제 안 하는 경우도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교정만큼 그런 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하이큐 치과 배혜옥 원장님과 함께 저희 덧니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원장님 그냥 마무리 인사해 주시고 저희 다음 달 또 만나도록 할게요. 예, 오늘 비 오는데 밖에서 비 오는 거 한번 보시고요. 네. 예, 시원한 날씨 오늘 하루만이라도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